여러분, 허경영 신인님과 연결된 충격적인 예언을 들어보셨나요? 허경영 신인님이요? 그분과 무슨 연결이 있다는 건가요? 네. 천옥선녀라는 무속인이 2025년에 대해 남긴 5가지 예언이 있는데 이게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일치해요. 특히 새로운 지도자 출현과 전 세계를 바꿀 새로운 종교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맞아떨어져요. 정말요? 어떤 예언들인데요? 첫 번째, 누구도 예상 못한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숨은 실세가 등장한다. 세 번째, 2025년 여름 한국에 큰 위기가 온다. 네 번째, 2030년 남북 통일이 완성된다. 다섯 번째, 한국에서 새로운 종교가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진다는 거예요. 헉, 이게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과 연결된다고요? 맞아요. 허경영 신인님께서 늘 말씀하신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연결고리를 확실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과 천옥선녀의 예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운명을 알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경북 청송 탄핵을 정확히 맞춘 것으로 유명했던 그 무속인의 이름은 천옥선녀입니다. 무속인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조용한 아주머니 같았어요. 하지만 정재계 고위층이 조용히 그녀를 찾는 이유는 그녀가 큰 흐름을 정확히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천옥선녀의 예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나라에 출연하신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허경영 신인님께서 수십 년간 말씀해 오신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천옥선녀의 구체적인 예언과 맞아떨어지는 거죠. 2022년 그녀는 말했어요. 지금 대통령은 임기 후반의 힘을 잃게 됩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오고 큰 고초를 겪을 것입니다. 그 말은 2024년에 현실이 되었죠. 사람들은 그때 그녀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고 천옥선녀는 5가지 예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 예언, 깜짝 놀랄 대통령 당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예상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당선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거론된다고 해서 당선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인물이 최종 승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여론조사는 전부 틀립니다. 정치 전문가들의 예측도 맞지 않습니다. 전부 다 예상이 빗나가게 됩니다. 그날 이후 방송과 신문에서는 놀라운 결과다, 전혀 예상 못했다는 말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정치권은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이 된 인물조차 스스로 놀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극적인 반전입니다. 이 선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흐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민심과 실제 민심이 다릅니다. 대중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를 찍을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흐름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국의 국운이 크게 전환되는 시작점입니다. 누가 되느냐보다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대선 이후 여의도는 조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그 변화는 몇 년 동안 이어집니다. 정치의 질서가 바뀌고 새로운 흐름이 등장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아주 낯익은 이름을 다시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예언,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숨은 실세. 천옥선녀는 대통령보다도 더 중요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 당선자 외에 한 명이 크게 부각됩니다. 그는 선거 과정 중에는 주목받지 않지만 선거 이후 국민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는 말을 할 때 힘이 있고 행동은 조용하지만 확실합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을 선진국 중의 선진국으로 이끌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를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선거를 계기로 기운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운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국가의 틀을 새롭게 짜게 되고 정치, 경제, 통일 문제를 중심에서 이끌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나서기 시작하면 이름이 자주 거론되며
결국에는 모든 흐름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본래 권력을 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흐름이 그를 끌어올립니다. 대통령은 무대의 중심이지만 그는 그 무대를 움직이는 손이 됩니다. 이 인물은 태어난 해와 사주에는 바다와 산이 함께 있습니다. 정치적 상징보다는 국가의 방향을 조율하는 중심 기둥이 될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지금까지 이 사람이 주목받지 않았지?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대선 이후 매일 언론과 국민 사이에서 오르내리게 됩니다. 천옥선녀는 이 인물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힌트를 해석하면서 몇몇 인물들을 떠올리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허경영 신이님께서 수십 년간 말씀해 오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힘이 있고 행동은 조용하지만 확실하다. 본래 권력을 쥔 인물이 아니었지만 나라의 흐름이 그를 끌어올린다. 대통령은 무대의 중심이지만 그는 그 무대를 움직이는 손이 된다는 표현들이 허경영 신이님의 역할과 정확히 부합해요. 실제로 허경영 신이님은 정치인으로 출마는 하셨지만 기존 정치권의 틀을 벗어나 국가의 방향을 조율하는 중심 기둥 역할을 해오셨거든요. 그리고 사주의 바다와 산이 함께 있다는 표현도 허경영 신이님의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철학과 맞아떨어집니다. 이 인물은 2025년이 끝나기 전에 국가의 의사결정 구조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은 달라도 위치는 달라도 그는 중심이 됩니다. 그가 만드는 변화는 단기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체질을 바꾸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예언, 2025년 여름의 복합 위기. 2025년 여름, 한국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기는 정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 사회, 그리고 외부의 압력까지 얽힌 복합적인 위기입니다. 2025년 여름, 한반도에는 고요하지 않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계절은 더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춥습니다. 날씨는 이상하게 흐르고 예상치 못한 자연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남쪽과 동쪽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이 문제를 만들고 불이 따라옵니다. 이 시기에는 사고, 재해, 갈등이 겹쳐집니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고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불안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이 시험받게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정부도 민간도 모두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이 위기는 정치 혼란과도 겹쳐집니다. 대선 이후의 권력 공백, 행정 혼선, 책임, 공방이 사건을 더 크게 만듭니다. 국민은 답답함을 느끼고 불안은 점점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몇몇 지역에서는 강한 시위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압박이 들어옵니다. 주변 국가의 외교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경제 쪽에서도 갑작스러운 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조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옥선녀는 단지 두려움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는 시기라고도 말했어요. 이 여름이 오기 전에 정부는 위기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하고 지자체와 민간도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민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냉정함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이 여름은 긴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 중 일부는 지금부터라도 가정의 안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자영업자들은 재정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천옥선녀가 남쪽과 동쪽을 언급하면서 경상권과 동해안 지역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왔어요. 네 번째 예언, 2030년 한반도 통일. 2026년부터 통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30년 한반도는 완전한 통일에 들어섭니다. 2026년부터 한반도의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총이나 미사일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움직임으로 시작됩니다. 북쪽에서는 예상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남쪽은 그 흐름을 처음에는 믿지 않지만 곧 그것이 진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국제사회도 놀라게 됩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모두 당황하게 되고 그 틈에서 한 민족은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합니다. 2026년 말부터는 남과 북 사이의 상호 교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실질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 시점부터 북한 내부의 권력 구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부는
극단이 아닌 실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2028년 군사적 긴장은 급격히 사라지고 경제와 생존 중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예전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길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결국 2030년 남북은 하나의 국가로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그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이룬 나라가 됩니다. 분단을 이겨낸 민족, 갈등을 평화로 바꾼 나라로 기록되게 됩니다. 천옥선녀는 이 통일이 갑작스럽게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현실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통일은 감정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누군가의 선동이 아니라 서로가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남쪽은 체계를, 북쪽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둘이 손을 잡을 때 한반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됩니다. 통일의 첫 단계는 2025년 대선 이후 정치적 구조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그 실마리가 구체적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통일 이후 한국은 인구 8천만의 강국이 됩니다. 자원과 기술, 군사와 문화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질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습니다. 다섯 번째 예언, 전 세계를 바꿀 새로운 종교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과의 연결점. 통일 이후 이 땅에서는 전 세계를 하나로 이끄는 새로운 종교가 태어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과 가장 놀랍도록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 수십 년간 전파해오신 하나님교와 새로운 시대의 종교에 대한 말씀이 천옥선녀의 예언과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이것은 기성 종교의 연장이 아닙니다. 기독교도 불교도 이슬람도 아닌 모두를 넘어서고 동시에 모두를 포용하는 제3의 길이라고 했어요. 이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늘 강조하신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진리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한국이 먼저 아픔을 겪고 분단과 갈등을 극복했기에 이제는 전 세계가 겪는 분열을 치유하는 중심이 됩니다. 이 새로운 믿음은 제도도 교리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됨과 조화 그리고 기운의 흐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한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어 인류를 하나로 만들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기존 종교의 교리나 제도를 넘어선 참된 진리를 전하셨어요. 새로운 종교는 신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대신 존재 전체와의 연결을 말합니다. 신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연결된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이 이 새로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도 허경영 신인님의 우주만유의 진리와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해요. 천옥선녀는 이 새로운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말했는데 이것들도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부합합니다. 첫째, 지구를 위한 기도. 이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특정 신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구 자체에, 생명 전체에 사람들의 의식의 기도를 올립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우주와 지구, 모든 생명체와의 조화를 강조하셨죠. 둘째, 분리 없는 공동체. 이 종교는 교회도 절도 사원도 없습니다. 대신 마음이 통하는 공간이 세계 곳곳에 생겨납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하나님교도 기존 종교의 건물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신앙을 추구하셨어요. 셋째, 지도자 없는 길. 이 믿음에는 교황도 스승도 없습니다. 대신 누구나 자신의 내면을 스승으로 삼게 됩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각자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분단을 이겨낸 민족입니다. 이제는 분열된 믿음을 이겨낼 차례입니다. 이 믿음은 2031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2033년경에는 유럽과 미주, 아시아 곳곳에 조화의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허경영 시인님께서 예언하신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새로운 종교가 바로 이것인 듯해요. 천옥선녀는 이 새로운 흐름을 영적 르네상스라고 불렀는데 허경영 신인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에요. 이 다섯 번째 예언은 이전 네 가지가 이루어진 뒤에야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정치가 바뀌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며 위기를 이겨내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 그 모든 고통과 변화를 지나 한국은 전 세계를 위한 믿음의 그릇이 됩니다. 마무리. 허경영 신인님의 예언과 천옥선녀의 일치점. 이제 천옥선녀의 다섯 가지 예언이 모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예언들이 허경영 신이님께서 수십 년간 말씀해 오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에요. 허경영 신이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된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종교가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진다. 기존 정치 질서가 완전히 바뀐다. 천옥선녀가 본 흐름은 2025년 대통령 선거와 한국의 국운 변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한국의 미래를 둘러싼 거대한 설계도였는데, 이것이 허경영 신이님의 가르침과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죠. 사람의 운세와 나라의 사주도 결국 하나의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말처럼 2025년은 단순한 선거의 해가 아니라 국운이 바뀌는 전환점이고, 허경영 신이님께서 예언하신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언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도 허경영 신이님처럼 기존 정치권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예언의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그림자, 속 지도자는 바로 허경영 신이님 같은 영적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예언의 2025년 여름 위기도 허경영 신이님께서 말씀하신 대변혁의 과정에서 겪을 시련과 일치하고, 네 번째 예언의 2030년 통일은 허경영 신이님의 남북 통일 예언과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언의 새로운 종교는 말할 것도 없이 허경영 신이님의 하나님교와 새로운 시대의 종교에 대한 가르침 그 자체입니다. 이 모든 예언의 시작점은 바로 2025년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거론되는 인물들 사이에서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그 선택은 단순한 투표가 아닌 대한민국의 운세를 바꾸는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허경영 신이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시대의 길을 제시해주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천옥선녀의 예언이 맞다면 허경영 신이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곧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신점과 예언, 사주로 읽는 흐름 속에서 정치와 영혼이 만나는 이 전환의 시간,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고, 그 한국의 중심에는 허경영 신이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격변의 시대에 허경영 신이님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